자, 77번 문제. 이것도 질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거는 상황이 또 이제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줄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단계별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AP 물체의 질량이 M3M이고 정지 있도록 손으로 잡고 있었으면은 손 놓으면 당연히 A는 위로 B로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잘 지나면은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가고 한 것의 거리가 A 나름 2분의 h만큼 B는 2분의 h만큼 거리 내려가게 되면은 같은 높이에 이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의 순간 속도가 A는 위쪽으로 V, B는 아래쪽으로 V라는 속도를 가지게 될 텐데 지면으로부터 2분의 3h 떨어진 지점에서 A와 B가 각각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순간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그 순간 줄을 끊었다고 그랬습니다. 줄을 끊으면 그때부터는 현재 이런 높이에서 위로 던진 물체, 현재 이런 높이에 이런 질량에서 아래로 V로 던진 물체로서 중력만 받으면서 각자 운동을 하겠네. 그러면 아마 A는 이런 높이에서 던졌으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질 거고 B는 원래 아래로 가고 있었으니까 시작할 때 요 속도 그것부터 또 중력가 속도로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까지 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물체들의 운동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몇 가지 더 얘기하는데 기억. 그래서 줄이 끊어진 그 순간 A가 받는 알짜임의 크기는 줄이 끊어지기 전, 줄이 끊어진 후 언제가 더 크냐, 어떻게 변하냐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A와 B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알짜 힘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알짜 힘 진짜로 구할 수도 있지만 알짜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면 내가 받는 알짜 힘을 나의 질량으로 나누면 그 물체의 가속도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A가 줄 끊어지기 전에 올라가던 가속도와 이후에 올라가면서 느려지게 내려가면서 빨라지게 하는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하고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속도가 커질지 작아질지만 구분하면은 그때그때 알짜임의 크기, 변하는 양상 크기도 알 수 있을 텐데 확실한 거는 올라가서 줄이 끊어지게 되면 A든 B든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으로 가속돼서 느려지다가 빨라지거나 그걸로 이미 빠른데 더 빨라지거나 이럴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최초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가속도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거 G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 처음에 올라가는 동안 아니면 내려가는 동안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계산해보면은 G보다 작은 가속도로 점점 빨라져서 일단 올라가긴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그러는데 자 이거를 약간 확장해서 이런 케이스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도르래, 고정 도르래 천장에 달려있고요. 자 여기 굉장히 질량이 큰 물체가 있고 엄청 질량이 작은 물체가 있다고 하자. 그래서 손을 놓으면은 내려가고 올라갈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kg에 이거는 0.01kg이다. 이렇게 해보자. 질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그렇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가속도를 가질 텐데 이 A라는 가속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G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왼쪽 물체보다 질량 큰 물체가 질량이 더 크면 이렇게 가는데 질량이 얘보다 훨씬 크면 더 큰 가속도로 우르륵 이렇게 움직이긴 할 것 같지만 그랬을 때 이 가속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속도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최대 얼마여야 되겠다? 최대 가속도가 G밖에 안 나와요. 거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 최대 G밖에 안 나온다. 생각을 해보면
가벼운 물체 입장에서 여기 엄청 나보다 10,000배, 1억 배 질량이 있는 것은 나를 막 끌어당길 것 같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두 물체는 가속도의 크기가 공통이어야 되는데 질량이 큰 물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낙하, 중력가속도 G로 할 때에 비해서 일종의 저쪽에 나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물체가 있으면 중력가속도보다 작은 가속도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이 물체 아주 질량이 작아도 올라가는 가속도는 G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계산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진짜 가속도를 장력 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구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줄이 끊어진 후가 줄이 끊어지기 전보다 가속도가 더 커지게 될 거다라고 기억은 계산 없이도 일단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니은하고 디귿 얘기할 때는 조금 또 얘기를 더 해야지 되겠네. 자, 이와 같이 운동하는 동안에 봅시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보자. 여기 어떤 높이 지점에 적당한 질량 M짜리 물체가 있어요. 이 문제 생각하지 말고 이 물체를 내가 높이 라지 H라고 표현되는 지점에서 1번 위로 V 속력으로 던져봤어요. 2번 아래로 V라는 속력으로 던져봤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고 그냥 내려올 건데 어쨌든 오랜 시간 걸려서 땅바닥에 잠시 후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을 V1, V2가 된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V1, V2 어떤 속력이 더 빠른 채로 도착할까요? V로 던졌을 때 위로 아래로 어쨌든 땅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 나름 V1, V2는 언제가 더 빠를까요? 같은 높이에서 던졌으면은 보면은 요거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올라갔다 내려올 거고 요때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보존될 에너지 최초 요 순간에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mgh가 보존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1 제곱 높이는 제로 한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써야 되는데 B는 아래로 던졌어도 같은 운동 에너지 생각할 수 있고 최종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2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다면 또 똑같아야 된다면 어떻게 던졌는지 상관없이 질량이 얼만지에 상관없이 땅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는 바로 정해진 게 똑같겠다. 그죠? 같은 높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던졌어도 자 역학적 에너지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위쪽 아래쪽으로 던진 속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다라는 것에 차별이 없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뭐 다 똑같은 상황에서 던진 게 결국에 땅바닥에서는 똑같은 속력인 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는데 혹시 질량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름 나의 에너지가 내 질량에 대해서 무관하게 이렇게 또 결국은 계산이 되기 때문에 A와 B 질량 M3M이었어도 똑같은 높이에서 높이가 또 다르면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은 높이에서 같은 속력이 된 채로 지금부터 중력 가속도만 이제 가속도로 가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또 보존되면서 땅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아직 계산은 안 했지만 같기는 하겠다라고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B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 또는 A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여기에서 디귿을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긴 한데 B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 A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이라고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라서 아예 B는 지금부터는 잊어버리고 A에 대한 운동으로만 생각을 하자. A 올라가서 속력 V가 된다.
최고 높이도 구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속도도 구해보자 라고 문제를 약간 바꿔도 답이 결국엔 같아지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좀 계산을 해주기는 해야 돼요. 가봅니다. 요거를 등가속도 운동 문제로서 접근할 수도 있고 일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자,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좀 약식으로 구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맨날 너무 표만 그리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동안에 A와 B는 0m/s에서 VV 속도를 가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는 A도 V 속도로 B도 V 속도로 되면서 마치 운동 에너지의 증가의 합은 2분의 1 M, 3M, 4M짜리의 V 제곱한 것만큼 우리의 운동 에너지 합이 될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A는 2분의 H 올라가고 B는 2분의 H 3M짜리가 내려가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의 운동에너지 증가, 포텐셜 감소 다한 이런 에너지들은,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량이 총합은 제로가 돼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요 정도만 잠깐 정리해 보면은 요거 마이너스 2m에 m을 해가지고 요거 마이너스 mgh 요 정도로 정리가 잠깐 되겠어요. 는 0이다 이렇게 써야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은 이제 요거 빼서 제로 돼야 되니까 이항하면은 뭐 상세한 계산은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2mv 제곱이 mgh 돼야 되겠다. 그래서 v 제곱이라는 것은 2분의 gh 라고 표현이 되고 싶다. 뭐 요것도 정리를 조금 뭐 더 하긴 했는데, 이 순간의 속도를 일에너지 정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다는 전제하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는 요거는 변화량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진짜로 A와 B의 높이가 같아진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A의 역학적 에너지를 나름 구해보면 2분의 1 m짜리로서 v 제곱 속도를 가지면서 높이는 mg, 요건 변화량들이었고 진짜 그 순간에는 m 높이 2분의 3h 지점에 있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속도로 가다가 줄이 끊어지고 나서 최대 높이 뭔가 어디까지 갔을 때, 라지 h 지점까지 갔을 때 순간적으로 정지할 때까지 A 혼자만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부터는 나름 보존이 될 거다. 그래서 이렇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를 M짜리는, 운동 에너지는 제로고요. M짜리가 높이 H 지점에 갈 수 있겠다라고, 높이가 같아진 순간에 A 역학적 에너지, 최고 높이에서의 A 역학적 에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V제곱이 2분의 GH니까 V제곱이 2분의 GH 였었으니까 요거 4분의 MGH 플러스 4분의 6 MGH라고 쓸 수 있는 것이 MG 라지 H다라고 쓴다면은, 라지 H는 땅바닥으로부터 A가 최고점에 있을 때 높이로서 4분의 7 스몰 h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까지 했으면은 디귿은 구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 다시 A의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짜리가 G 4분의 7H 간 지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제로, 운동 에너지가 적절히 2분의 1 M의 V 프라임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면은
A가 최고 높이까지 갔다가 낙하하는 동안에도 나름 역학적 에너지 단독으로 보존될 거기 때문에 같다라고 놓고 계산만 조금만 더 해주면은 V 프라임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분의 7 GH 이렇게 또 정리 가능해서 지금 디귿 B가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력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 가지고 보면은 A가 줄 끊어진 후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땅바닥에 닿을 때의 속력이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한 김에 이와 같이 추가적인 정리해보면은 뭐 루트 2 루트 GH 뭐 이렇게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도 일단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두 물체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더 쉽게 풀리기도 하고 계산 과정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 평균 속도로 이용한다든지 등가 속도 운동으로 해석한다든지 하는 방법 풀이들도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에너지 조건에서 역학적 에너지 합이 보존되느냐 지금부터는 단독으로 보존이 나름 될 거냐라는 걸로 두 번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따라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77번 이 문제도 질문 뭐 굉장히 많이 하는 문제였었고요. 78번, 79번도 연속 질문이네요. 문제가 똑같습니다. 문제의 그림이 똑같은데 이거 원래는 같은 문제에 맞기는 한데 상황이 똑같은데 이러이런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뭐 보통의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지문 3개씩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문제를 별도로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다 보면 되겠고요. 자, 물체 고정도를에 만들어 놓고 고정도를 한쪽 끝에 물체 만들어 놓고 열심히 F1이라는 힘으로 당겼더니 뭐 높이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지점에 있던 물체가 높이 S만큼 올라가면서 속력이 V가 됐다. 그러고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 경사면을 만들어 놓고 경사면에서 요 경사 가장 하단부에 있었던 물체에 줄 매달았어요. 도르래 여기 끝에서 또 F1이라는 힘으로 F2라는 힘으로 당겼더니 물체가 빗면 따라서 S만큼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는 동안에 이거는 높이로서는 뭐 H만큼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때 빗면 따라가는 속력이 V라고 나왔어요. 케이스를 이렇게 줬습니다. 주는 힘을 똑같게 할 수도 있고 올라간 높이를 같은 지점까지 할 수도 있고 올라간 높이와 변위의 크기가 같도록 할 수도 있고 조건은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도 약간씩 조건을 다르게 하면 또 색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물체의 변위를 똑같이 주면서 F1, F2 힘을 다르게 줄 수도 있으면서 최종 속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적당한 힘으로써 최종 속력은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가나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가에서 나에서 언제가 더 크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역학적인 증가를 하긴 하나 했을 때 뭐 정제했던 게 속도가 증가하면서 올라가기도 어쨌든 했으니까 증가는 하겠죠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의 경우는 물체가 중력받으면서 내가 F1이라는 힘으로 당겼다는 얘기는 이 줄에 걸렸을 장력을 F1으로 딱 주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장력 F1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일단 올라가긴 한다. 그러면 중력제하고 F1이 물체에다가 한 일 가의 상황에서는 F1이 한 일 S 가는 동안에 한 일만큼 증가할 것이고 나의 경우에는 중력의 수직항력에 장력받으면서 이만큼 S 변위를 가지면 역학적 에너지 할 때는 높이는 별로 필요 없고
중력, 생략, 수직항력은 2를 제로 줄 F2라는 힘이 했을 2일 F2S만큼 각각 증가는 했겠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F1, 2를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요거 아직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이럴 땐 이것도 확인해야죠. 잠깐만. 이렇게 1에너지 정리 말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만큼 증가를 했잖아. 높이는 S만큼 올라간 거고 역학적 에너지 변화. 나 경우에는 최종 속도가 앞에 상황이랑 똑같도록 잘 했다면 높이는 H만큼 올라간 거고 라고 해놓고 비교를 하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는 똑같은데 S보다 H가 작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가의 케이스가 더 많이 증가를 했겠다라고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그냥 상황 자체로 봤더니 조건,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힘을 갖게 두느냐, 최종 속도를 갖도록 하도록 힘을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더 클 것이다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가에서 가했었던 줄에 걸릴 장력 F1을 더 크게 줬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풀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은 이라 그랬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것, 중력이 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 1에너지 정리에서 물체에 가해진 중력이 한 2일의 부호를 바꿔주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가의 경우가 아무튼 같은 질량인데 더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중력이 한 일의 크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중력이 한 2일의 경우에는 가 크기는 가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더 크겠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디귿 프라임 한번 봅시다. 디귿 프라임 만들어 볼게요. 이와 같은 조건으로 되도록 적절한 힘에 의해서 물체를 운동시키는 동안에 중력이 한 2일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는 동안에 중력이 한 2일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리죠? 선생님 말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중력이 한 2를 물어보면은 중력이 할 일이 물체들이 어쨌든 올라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음수값으로 나올 거라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S 올라가고 H 올라갈 때 이거는 중력이 한 2일 자체는 마이너스 10줄, 마이너스 8줄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중력이 했을 2일은 나가 더 큰 게 맞아요. 그렇지만 중력이 했을 일의 크기는 가가 더 크다라고. 중력이 했을 일이 이렇게 음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칼라량인 2일 또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 크기로 물어봤느냐 진짜 일로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 마이너스 값보다 큰 겁니다. 또는 마이너스였을 때는 크기가 크면 더 오히려 작은 거고 운동량이나 충격량이랑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체의 운동량이 A는 왼쪽으로 10kg/ms고 B는 오른쪽으로 8kg/ms인데 나는 오른쪽이 플러스인 게 편해. 그러면서 A의 운동량을 마이너스 10kg/ms, B의 운동량을 플러스 8kg/ms라고 표기를 했다면 운동량은 누가 더 큰 거니? 그랬을 때 그렇더라도 A가 더 큰 겁니다. 운동량이 크기도 A가 더 크고 운동량도 A가 더 큰 거예요. 왜? 나는 이거를 벡터량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향할 때를 플러스라고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인 것 뿐인 거지. 지나가던 사람이 나는 왼쪽이 플러스인 게 더 편하던데? 나는 이게 더 익숙해. 그러면은 이 표기법에는 이게 플러스로 또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벡터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 표기법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 부호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서 요거는 크기 비교로 끝내줘야 되는데
스칼라량은 마이너스면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맞는 거고 플러스면 플러스 맞는 거기 때문에 한 2일이 마이너스 10줄, 마이너스 8줄 그러면은 2일은 얘가 더 마이너스부터 그 크기를 작게 했으니까 더 적게, 더 많이 한 거고 이게 더 적게 한 거고 이렇게 크기로 물어봤냐 스칼라량일 경우에는 2일 크기로 물어봤냐 2일 자체로 물어봤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이 또 갈리게 되는 것도 이것도 주의를 사실 해야 돼요. 자,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79번 이러이러됐을 때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기억, 니은, 디귿 얘기해 봅니다. 기억. 줄이 당기는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냐? 다른 힘 준 거 없이 줄에 의해서 F1S, 줄에 의해서 F2S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표현되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냥 맞는 말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가나 어떠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지금 이렇게 될 때 변위가 같다면 A가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가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의 경우가 포텐셜이 더 커야 되는 거고요. 디귿, 줄에 당기는 힘의 크기 F1과 F2 또 물어봤네요. 이거는 뭐 같은 문제라서 F1이 더 크겠다라고 하는 거 78번하고 같은 문제라서 이렇게 풀 수 있었고요. 정지 상태의 동일한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놨다고 해가지고 동일한 물체이기 때문에 질량까지 똑같을 거라서 이렇게 또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내가 지금 얘들아 이거 변형해서 또 이것도 물어볼까 하는 것들 다 얘기하기에는 변형이 너무 많이 될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이 정도 설명으로 생략을 할게요. 사실은 얘가 질량이 요거보다 1대 2였다, 1대 3이었다. 가는 힘은 똑같은데 어쨌든 이동시켜 봤더니 속력이 달라질 수 있었다.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운동 에너지가 각각 변화가 어떠냐, 크기 빈 어떠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요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일단 요거까지만 하면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A, B 물체가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질량은 2대 1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4F라는 힘을 T초 동안 가합니다. B에다가는 그것의 4분의 1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가할 거예요. 언제? 이만큼 갈 때까지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힘을 가하지 각각 동시에 T초 동안만 힘을 가했으니까 각각 힘을 가하지 않고 매끄럽게 공기저항 받지 않으면서 바닥에서 수평으로만 움직이면은 지금부터는 등속 운동을 해서 둘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또 나름 각자의 등속 운동하는데 T초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 두 물체가 최종 충돌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L1, L2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 이해돼요? 그렇게 되는 동안에 물체들이 기억, 니은, 디귿 이동한 공간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등가속도 운동 문제로 갑자기 변형되면서 쉽습니다. 자, 어느 상황 이후에는 등속 운동할 거기 때문에 가속이 될 때 A 물체는 그 가속도가 얼마니 하면은 2n분의 4F요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고 B는 n분의 F요라는 형태로 가속도가 계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속도가 1대 2 나오는 모양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A는 정지 상황에서 n분의 F라는 비율의 가속도로 T초 동안 가속 운동을 하고요. B는 그 절반의 가속도 n분의 2F, n분의 F 절반의 가속도로 0m/s에서 같은 시간 동안 또 가속이 되겠다. 그러면은 두 물체의 최종 속도의 비율은 1대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 T초인데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된 각자의 마지막 속도로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ET라는 시각이 될 때까지 나름 등속운동 각자 하면 둘은 충돌한다 라고 그랬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정도 그림으로 바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뭐 물어보나 봅시다. 기억. 충돌하는 순간에 운동에너지 B는 몇 대 몇? 그럴 때에는 속도가 AEV, BV라고 표현할 수 있을 속도 상태로 EM짜리가 등속운동하면서 그대로 충돌한다. B도 M짜리가 V라고 쓸 수 있을 속도로 그대로 왔다가 이 운동에너지 상태로도 충돌한다. 8대 1이죠? 뭐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고, A와 B가 각자 힘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각각 가속운동하면서 이동한 구간의 길이는 A는 요 시간에 대한 속도 밑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B는 요만큼 시간에 대한 속도 넓이 밑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갔으니까 요것도 2대 1. 그리고 충돌할 때까지 총 운동거리 이 L1, L2에 대해서도 요 넓이 2대 1 뭐 이렇게 또 구할 수 있는, 뭐 그래프 조금만 그려보면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경사면이 있으면서 공기저항 마찰은 다 무시할 거고, 여기 물체 A와 B가 도르래를 통해 줄로 연결이 돼 있는 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랬다가 아무래도 여기 경사가 워낙에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확실하니까 기억, 질량이 mm이면은 각각의 물체는 내려가서 s만큼 그런 동안에 B는 높이 변화도 s지만 A는 높이 변화는 h만큼으로 이게 별도로 계산해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려니 하고 대충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한 다음에 기억은 쉽게 풀 수 있었죠, 우리. 이렇게 된 동안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느냐, B, A, 질량 B도 상관없이 어쨌든 B는 S만큼 변위를 가지고 이동하는 동안에 B는 중력을 받고 적당 크기의 장력을 위로 받으면서 아래로 가야지 되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중력, B에 작용한 중력은 생략, 나머지 힘 T밖에 없는데 그게 하는 일은 마이너스 TS라는 이런 음수값을 가지는 식의 E를 받으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감소 확실. 얼마나 많이 감소하는지 살짝 감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감소한다는 일단 확실하고요. 요게 그 변형된 문제인데, 자 다시 A와 B가 뭐 이런 운동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니은 A 질량이 EM이었다 치고 하면서 왜 굳이 이거를 질량을 뭐 새로 바꿔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A의 질량이 EM, B의 질량이 M으로 2대1 질량을 가졌다면 A에 작용한 알짜힘이 A에 준 일이 B에 작용한 알짜힘이 B에 준 일의 2배가 되느냐? 이거 경사에 뭐 장력에 엮여 있어서 말이 어려운데 싶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조금 단순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고쳐보면 A에 대해서 뭐 작용하는 알짜힘이 그 물체에 대해서 해준 일, 이게 뭐예요? 결국은 특정 물체에 가해지는 힘, 알짜힘이 해줬을 일, 이게 해당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라는 뜻이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일, A에 해준 일, A의 운동에너지 변화는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B에 준 일, B의 운동에너지 변화와 비교했을 때 몇 대 몇이냐. 그렇게 풀어보고 나니까 EM짜리든 M짜리든 신축성이 없는 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동안에 최종 속도, 순간 속도 다들 공통일 거니까 질량이 2배 큰 A의 운동에너지 변화가 증가라든 감소하든 B보다 2배였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해주면은 치사하게 질량을 갑자기 또 왜 바꿔? 그러면 계산 한번 새로 해야 되나 그랬더니 2대 1인데요 하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디귿. 또 질량을 바꿔요. A의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EM이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S만큼 운동하는 경우를 상정하자 그랬을 때 디귿.
이렇게 됐을 때 A와 B의 운동의 증가량의 합이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과 같냐 물어봤는데 이것도 질량 이렇게 바꾼 거나 안 바꾼 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좀 약식으로 합시다. A는 운동 에너지 증가, 내려가니까 포텐셜 에너지 적당히 감소. B는 운동 에너지 증가, 포텐셜 에너지 내려가니까 나름 감소. 근데 약식으로 빨리 생각만 해봐도 이런 케이스에서 모든 물체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역학적 합은 보존된다. 각자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증가 감소 여부를 싹 다 더한 게 0값 나와야 된다. 근데 요거 싹 다 더하면 제로로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네요. 요거 합이 둘 다 감소하는데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하고 요거 두 개만 합해도 크기가 비기냐? A 포텐셜이 감소하는 것까지 더해야 감소의 크기의 합이 증가 크기의 합과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네. 틀린 말이네요. 그죠? 원래 그 모평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는 이렇게 조금 더 까다롭진 않은데 이렇게 질량을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지문마다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 까다롭네 싶은데 가만 따져보면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풀어도 되는 뭐 그런 유형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81번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억, 역학적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절하게 이제 일에너지 정리를 쓰는 거였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 특히 니은 같은 경우에 일 에너지 정리 관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냥 뭐 같이 움직이잖아. 속도, 뭐 질량비 따져가지고 그냥 비율 계산하는 건 금방 되겠네. 이렇게 표현을 말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만 여러분들이 연습 더 하면은 이런 것도 일 구하고 그러는 거 신경은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문제였었고요. 84번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84번이 나오고 나서 또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비슷한 문제인데 요거랑은 또 이제 풀이가 약간은 또 달라지는 하지만 문제로서는 취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재밌는 문제들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내가 좀 그림을 새로 그렸는데 그 교재에 있는 그림을 새로 그렸는데 이게 실제 기출문제였을 때는 이게 막 의자도 있고 사람들 타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상세하게 더 나타내는 그림이었는데 내가 좀 모식화했습니다. 자, 땅바닥에 어떤 놀이기구, 사실 사람도 여기 타 있을 건데 이런 게 있고 가만히 있던 데다가 힘을 가했더니 물체가 이까지 H 높이 전까지 올라가더라. 그런데 이거를 적절한 힘을 잘 가하면은 H 갈 때까지는 사사삭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다가 힘을 싹 빼면 물체가 이 순간 가졌을 위쪽으로의 속력에서 힘만 빼면 지금부터는 여기서 위로 던진 것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뭐 이런 운동을 할 거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힘 뺐지만 최고점이라는 것이 땅바닥에서 3H, 2H만큼 더 올라간 지점이 될 거다. 거기서 최고점, 순간 정지할 거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놀이기구나 좀 가까워요? 어떤 놀이기구에 가깝다? 자이로 드롭에 가까운 거죠. 자이로 드롭은 실제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두두두두두두 천천히 가다가 그냥 뚝 떨어뜨렸다가 나중에 막 감속만 시키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발사했다가 슝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때까지 뭐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 좀 인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물체들 놀이기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몇 가지 더 물어보긴 하지만 중력가속도 10m/s 제곱이라고 치고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걸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물체가 최초의 운동 에너지 제로, 포텐셜 에너지 제로, 역학적 에너지 0이었어요.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갔을 때
운동 에너지 뭐 요거 사람까지 뭐 다 해가지고 총질량 m이라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되면서 높이는 mgh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를 했을 거기는 한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생긴 거냐? 물체는 중력 받으면서 F를 또 받으면서 H 올라가는 동안에 FH만큼의 1, 중력을 제한 나머지 힘에 의한 1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를 했을 거기 때문에 이만큼 변한 게 요게 되긴 하는데 0에서부터 변한 거니까 요거 자체가 FH라고 쓸 수도 있겠다. 그 다음 올라가는 방향으로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다른 힘을 안 가하더라도 중력에 의해서 약간 느려지긴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서서히 느려지면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 역학적 에너지를 그냥 구해보면 운동 에너지 제로, 포텐셜 에너지는 mg 여기가 3h 높이 지점이라면 땅바닥으로부터 이런 게 됐을 건데 요만큼 올라가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었겠다. 연직 투상 운동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요걸 FH라고 나타낼 수 있었으면은 이 최종 상태 역학적 에너지도 FH라고 쓸 수 있겠네. F가 3mg네요. 이랬을 때 니은 힘이 일부 구간에만 작용했지만 그 F라는 힘의 크기는 놀이기구에 자처하는 중력 mg의 3배다. 맞는다는 뜻이고요. 기억 Q지점 최고점이죠. 최고점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3mgh 요거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F가 아까 전에 했던 1과 같냐? F가 H 동안에만 가해졌지만 뭐 구하다 보니까 뭐 해가지고 FH나 포텐셜 에너지 같은데요? 이렇게 그대로 요거 보고 읽을 수 있는 거고 다음 F라는 이 힘의 크기를 물체의 질량 M에 대해서 3mg라고 표현 가능했구나 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V까지 빨라지는 과정 그 다음부터 점점 느려지면서 더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 보면은 올라가는 과정 최초에는 아래로 mg 중력 물체 F 3mg 위쪽으로 작용하니까 R자 힘이 2mg였다가 나머지 구간에서는 중력만 받으면서 mg 중력만 받으면서 점점 느려져서 최고점에 도달했어요 라고 그러면은 R자 힘이 위로 EMG 아래로 mg 가속도가 위로 EG 아래로 G라고 볼 수 있으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정지해 있던 물체가 점점 빨라지기를 말하자면 EG라는 가속도 그런 기울기에 해당하도록 속도가 빨라졌어야 되는데 F 3mg 크기의 F가 없어지고 나서는 물체 아래로 G라는 가속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속도 제로가 될 때까지는 기울기 G에 해당하는 만큼 뭐야? 기울기 절반 이런 크기를 가지도록 이렇게 해서 0m/s가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V에서 제로로 되는 동안에 걸릴 시간은 당연히 1대2 시간 B를 가져야 이게 가속도 EG, G 크기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데에 최고점에 올라갈 때 정확하게 시간상 대충 비율이 아니라 3초 걸렸다 그러면은 요거 1초였었어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당연히 요 넓이도 올라가면서 빨라지는 동안 느려지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도 1대2 넓이 B 가져야 되면서 그 가속도가 사실은 기울기가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넓이가 H, 요 넓이가 EH라면은 1초 정확한 시간 동안에 V 값은 20m/s 였어야 정확하게 이제 3초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까지도 설명이 되는 거다. H는 10m, 디귿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변형된 문제로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그 문제에서는 물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질 때 자유낙하하다가 그렇게 하면 여기 사람들 다 죽으니까 떨어지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반대로 힘을 가해서 점점 적당히 지금부터는 감속되세요 해가지고 싹 떨어지도록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조건을 더 줘서 문제를 이렇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도 참고하면서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여러분 뭐 무조건 뭐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기출문제 이쪽 관련한 문제 하면서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볼 건데 일단은 이렇게 문제들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일단 요것만 교재에다가 실어놨어요.